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은행 일반직 신입행원 공고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항목 어떻게 출제되는지 함께 보시죠. 총 4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글자 수는 1번 항목이 1600바이트로 800자, 그리고 2번 항목이 1200바이트로 600자, 그리고 3번 항목도 1200바이트로 600자, 4번 항목은 400바이트 200자. 이렇게 적어두고 시작하죠. 자, 1번 항목부터 봅시다. 우리은행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희망하는 직무와 연관해서 서술을 하고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자, 1번 지원 동기랑 입행을 위한 노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800자를 대충 크게 두 가지 덩어리로 써야 되니까 앞부분 한 400자 정도, 소제목 달고 400자 정도, 뒤에도 소제목 달고 400자 정도로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동기, 입행 위한 노력 되겠죠. 그렇게 뭐 어려운 항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건 우리은행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직무와 연관해서 서술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는 직무, 그냥 우리가 은행원 일반직 수행을 하고 싶고 그것이 어째서 우리은행에서 펼쳐졌으면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400자가 풀어나가도 되는데, 굳이 희망하는 직무와 연관해서 서술하라는 이런 멘트가 있기 때문에 은행원은 은행원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서 기업금융 수행하고 싶냐, 개인금융 수행하고 싶냐가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기업인지 개인인지 선택하고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그냥 희망하는 직무, 이번 채용 공고가 일반직 채용이에요. 그리고 내용 보시면 기업금융, 개인금융, 여신 이런 거 일반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행원이 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은행원, 우리은행에서 하고 싶었어요. 이런 일반적인 흐름으로 가도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전 행원이 되고 싶고요. 이 부분에 저는 특히나 행원 중에서도 개인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행원이 되고 싶었어요. 내지는 기업금융을 담당하는 행원이 되고 싶었어요. 라는 이야기로 풀어내시는 것이 지금 우리은행 1번의 이 앞부분 지원동기, 입행 지원 동기를 쓸 때 조금 더 적합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냥 회원 지원 동기, 앞전에 있었던 뭐 수협은행이나 농협은행 지원하셨던 분들, 특히나 농협은행이 조금 더 지금 1번 항목이 연관되어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아무튼 그냥 회원 지원 동기랑 복부 타셔도 상관이 없긴 한데, 여기서는 희망 직무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은 들어가는 것이 좀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다면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 우리은행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이 아니라 우리은행에서 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은행의 어떤 사업이나 어떤 비전, 이런 모습들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이런 개인금융, 기업금융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은행이구나 확신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자, 이번에는 앞부분에 어떤 생각으로 저는 기업금융 담당 회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개인금융 담당 회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라는 명분이 여기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이제는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다시 말하면 행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400자로 저는 제 임의대로 글자 수를 좀 배분을 했는데, 400자로 역량 한 가지를 쓰기는 조금 한 가지로 충분히 쓸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쓰기에는 다른 항목들 이따가 나올 거지만 구체적으로 노력, 역량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라면 역량을 2가지로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역량 2가지로 나머지 400자를 채울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느낌으로. 그리고 소제목은 이제 이것 내용과 이것 내용을 좀 구분을 시켜서 은행원과 그리고 그중에서도 우리은행 지원 동기 소제목 하나 달고 뒤에는 입행을 위한 노력, 역량 소제목 하나 달고 이렇게 해서 800자를 채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번을 정리해봤고요. 2번, 요즘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최근 우리은행이 당면한 과제를 한 가지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플러스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바, 이 해결 방안에 기여할 수 있는 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제 600자이기 때문에 문단을 한 2개 정도로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은행이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블라블라 써주고, 그러니까 과제가 특정 키워드로 나오고 과제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오는 게 한 문단. 그리고 이어서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여기에 나는 이제 입행 후에 여러분들이 일을 할 거잖아요. 창구에서 일을 할 거잖아요. 창구 직원으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쓰는 이런 이제 구조나 흐름, 구성은 굉장히 여러분들 익숙하실 텐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은 이거죠. 도대체 무슨 과제를 선택해야 돼요? 어떤 과제를 선택해야 됩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하려고 생각한 머릿속에 바로 떠오른 그 과제, 그냥 그거 쓰시면 돼요. 괜히
어떤 과제, 이거 과제를 쓰면 다른 사람들과 너무 중복되지 않을까? 나만 알 수도 있는 과제는 없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만 아는 과제는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결단코 말씀드립니다. 나만 아는 차별화된 우리은행의 과제, 행원도 모르는 내가 발견한 그런 과제는 없어요. 그냥 누구나 생각할 법하고 그냥 보편화된 과제 쓰셔도 돼요. 이 2번 이런 항목을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만의 막 차별화된 그런 건 아이디어를 듣고자 그렇게 크지 않고요. 지금 우리은행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도, 아니면 경쟁사와 우리와의 지금 관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금융에 대한 이해도와 로열티를 물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항목을 좀 써보도록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여할 수 있는 바를 통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업무, 그 특성이나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있는지까지 함께 물어보기 위해서 이번 항목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진짜 이 글을 쓴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써야 된다고, 높은 확률로 이걸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답은 어디서 찾았냐면 올해 1월에 있었던 우리은행의 행장님의 신년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거기서 유래돼서 이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신년사는 뒤에 항목별로 조금 더 개요 쓰는 데 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해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그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은행에 대한 이해도,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실제 창구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요거까지 물어보고 있는 거고, 흐름은 저런 식으로 저는 두 문단으로 과제가 무엇이고 과제가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어떻게 당면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해결 방안과 그 해결 방안을 우리가 진짜 실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쓸 겁니다.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3번 성장 과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간략히 스스로하되 이겨내기 위해 했던 노력. 이제 600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니까 경험 한 가지가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 3번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성장 과정이란 키워드가 나오면요, 대부분 내가 살아가면서 수립하게 된 가치관, 제가 그리고 그 부분도 많이 말씀드렸고, 과거에 가치관의 계기, 우리 태어날 때부터 도전, 성장, 열정을 외치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어떤 계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트리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결정하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가치관 발현의 계기, 그리고 완성, 발전, 이런 과정을 말씀드려 왔는데, 우리은행 3번은 성장 과정, 그냥 성장 과정을 쓰시는 게 아니라 성장 과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성장 과정, 일단 요거는 내려놓으세요. 그냥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쓰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어떤 정말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그걸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끝난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와, 이번 경험을 통해서 나 진짜 이거 배웠다. 와,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이제 앞으로 실수 안 할 것 같아. 어려움 이것 때문에는 겪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배운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계기로 그 전에 나보다 한 단계 더 킹장을 한 여러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겪고 난 다음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과거의 나를 돌이켜보면, 와, 과거보다 나 진짜 성장했다. 그 부분만큼은 이제 다시 킹장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의 3번 항목만큼은 성장과정, 가치관 요거 조금 내려놓고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위주로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치관으로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이 힘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고 가치관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셔도 돼요.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너무 가치관, 성장 과정은 가치관이라면서요, 여기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랑하고 싶고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경험이 3번에 딱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1, 2, 3, 4번을 다 놓고 봤을 때 직접적으로 어떤 경험을 써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건 3번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경험을 3번의 톤에 맞게 써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현재까지 지원 동기 그리고 입행을 위한 노력으로서 직무 역량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이번엔 금융산업이나 우리은행에 대한 이해도 한 번 더 보여주고, 또 이제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경험 하나를 딱 보여줍니다. 그런데 4번, 그 외에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간략히 작성해 주십시오. 400바이트 200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200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딱 그 내용, 그거 관련된 설명이나 사례 잠깐 들면 200자가 금방 차요. 그래서 한 가지 정도 다 못 보여준 거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요즘에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기존의 농협이나 수협은행 이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에서 2022년도 첫 대규모 이제 공개 채용 공채긴 한데,
이거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외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은 거 보여주세요.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면접 때 200바이트면 금방 읽히잖아요. 쓱 보면 이거 썼구나 알 수 있잖아요. 위에는 800자, 600자 쭉쭉쭉쭉 읽어 나가야지 이걸 썼구나 알 수 있는데 4번은 그냥 쓱 보고 알 수 있으니까 면접 때 조금 바로 면접에 여기는 필기도 없죠. 우리은행은 질문의 포문을 여는 그런 용도로 쓰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내용은 쓰지 말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라면 1, 2, 3번에서 보통 이걸 못 보여줄 것 같으니까 이걸 쓰겠습니다 라고 생각한 게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그것도 뒷부분에 가서 항목별로 개요를 좀 구체적으로 짜는 대목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4개 항목 각각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보통 물어보고 있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개요와 예시를 들어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진짜 효과적인 작성 전략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자, 우리 800자 2가지로 나누자고 했죠. 우리은행 지원하게 된 동기를 직무와 연관해서 서술하는 거 400자. 꼭 400자는 안 맞춰도 되지만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입행을 위한 노력, 역량 400자 이렇게 쓸 건데 아시다시피 제가 빨간색으로 한 거는 이제 개요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따라서 써줬으면 하는 뼈대. 이 파란색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예시, 제가 쓴다면 이렇게 쓰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 첫 번째 400자, 우리은행 지원 동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소제목을 달고 지원 동기. 첫 번째는 그냥 이 멘트로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이 행원, 이 희망하는 직무를, 이런 꿈을 우리은행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한 거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지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개인금융이란 이런 모습이 우리은행에서 안 그려지면 지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한다라고 첫 문장을 시작을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왜 이 직무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서술이 되는 거죠. 그냥 제가 쓴 예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본, 돈, 은행이기 때문에 이 자본, 돈을 다루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본이나 금융 이런 키워드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이 친구가 진짜 금융을 알고 지원하는구나 우리가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의 기회의 수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을 사고 아니면 대학교 지나 우리 학비, 등록금, 학자금 대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금수저면 다 좋겠지만, 모두가 금수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돈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금융이 굉장히 사회 구성원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제가 생각하는 자본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본, 금융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면 됐고, 그래서 나는 이 금융 직무자가 되고 싶다. 보시면 전 개인금융이라고 좀 희망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써줬죠. 그냥 행원에서 개인금융이나 기업금융으로 한 단계 더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것이 우리은행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는 그냥 우리은행의 상품이나 서비스, 비즈니스 방향 이런 것들 예시로 들면서 이런 거 봐라. 진짜 자본을 통해서 만약에 위의 부분과 연결을 시킨다면 진짜 우리 개개인의 사회 구성원들의 가까이에서 주변 이웃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은행이 바로 우리 은행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개인금융 여기서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 지원한다. 자, 이렇게 지원 동기를 마련을 해봤고요. 그리고 역량을 쓰는데 A 역량, B 역량을 쓰는데 저는 2가지를 쓴다고 했고, 여기 첫째, 둘째 보이시죠? 이번에는 1, 2, 요거는 글자 수가 조금 빠듯할 것 같아서 그냥 첫째, 둘째로 했어요. 요건 이제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개요를 썼고, 자, 이번엔 직업인으로서 요 직무, 개인금융 직무자겠죠. 저희가 만약에 쓴다면 개인금융 직무자가 되기 위해 기울인 노력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겁니다. 일단 그 개인금융 직무 수행에 있어서 왜 그러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보여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걸 쌓고자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똑같이 첫째, 둘째가 들어가는데, 그럼 쌤 어떤 역량에든 상관없죠? 네, 상관없습니다. 다만 2가지 역량을 쓸 때 있어서 제가 항상 가장 좋아하는 거, 즐겨 쓰는 건 뭐다? 이론과 실무의 밸런스를 전 좋아합니다. 이론과 실무의 밸런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거나 자격증 공부를 했거나 스터디를 하는 등등의 노력이 있으면 좋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일을 해보지 못했으면 처음에 막 적응 못하고 이게 내 말 일이 맞나?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똑똑하지만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알기도 하고요. 직간접적으로나마 실무 경험을 해봤어요. 라고 하면서 왜 이제 실무 경험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와 어떻게 했는지
뭐 구체적으로 은행에서 인턴을 했거나 파트타임 근무를 했으면 가장 좋겠지만 뭐 서포터즈 경험이라도 괜찮아요. 근데 뭐 없다고 하면 일반적인 뭐 고객 응대 경험이라든지 뭐 그런 거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그런 거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론과 실무의 밸런스를 맞추자는 건 제 아이디어고요. 여러분들 그냥 뭐 두 번째 다른 역량 또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 분석력, 기획력 이런 거 어떤 거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400자로 채워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1번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우리은행에 당면한 한 가지 과제, 요거 쓰는 거, 요거 해결 방안과 기여할 수 있는 바. 자,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거예요. 권광석 우리 행장님의 올해 1월에 있었던 신년사, 올해 1월에 있었던 신년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우리은행이겠죠?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먼저 마이데이터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여 가능한 많은 고객 데이터를 얻는 일입니다. 우리은행의 당면한 과제, 당면한 시급한 과제. 자, 여기서 지금 매칭이 되지 않나요? 아, 그러면 인사팀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낼 때,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말씀하셨지. 그래, 그럼 지원자들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전문을 한번 보세요. 당연히 봐야 돼요. 먼저 마이데이터 시장 이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당면한 과제라고 밝히는 게 있어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요거만 가져온 거예요. 첫 부분만. 제가 생각한 답은 이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 여러분들이 앞으로 몸담게 될 그 조직의 대빵이 지금 우리가 과제가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밑에 임직원들 뭐 임원부터 시작해서 일반 뭐 팀장, 지점내 행장 다 합쳐서 저 행장님께서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우리 저 과제에 좀 효과적인 완수를 위해 노력을 하자.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어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있는 걸 쓰면 다 이걸 쓰겠지? 그럼 나는 남들과 차별화되지 않겠지? 다른 걸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노선을 타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는 신년사 전문을 보면서 특히나 이 부분, 자,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것 같은 뭐 앞부분은 뭐 이민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빼고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먼저 블라블라 요 이슈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이슈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써보는 겁니다. 내용도 다 많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만의 용어로 치환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제가 수험생으로서, 시험생으로서 쓴다고 하면 이 중에 하나 골라서 쓸 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답지를 보여주고 지금 문제를 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거 그냥 구글에다가 권광석 우리은행장 신년사라고 치면 나와요. 고객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고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야 우리 상품 만들었어 가입해 이게 아니라 그들은 뭘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라는 겁니다. 자, 일단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지금 행장님의 아이디어예요. 고객님이 원하는 가지 고객 중심,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고객님이 원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 자, 요런 걸 바탕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의 글의 구조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따라야 하는 뼈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두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일단 어떤 과제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한 당면한 과제를 한 가지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제목부터 어떤 과제고 여러분들만의 기여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해결 방안을 그 다음에 땡땡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좀 꾸며보시고요. 첫 번째 문장, 우리은행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에 우리은행이 당면한 과제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써주는 문장이 필요하고, 저는 이제 앞에서 잠깐 넘어가면 고객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객 인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밝혀주고, 그 과제에 대해서 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들어가지 말고 이에 대한 이해도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 이후에 이제 금융 관련 회사들 다 이제 이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금융업계에 대해서 이제 고객 확보, 신규 고객 유치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느 회사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무슨 신상품을 내서 얼마 정도의 고객을 유치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금융 경쟁 상황에서의 고객 확보는 결국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본론이 될 수 있는 해당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나와야겠죠. 해결 방안은 앞부분 내용도 참고한 거예요. 고객 선택 받으려면 고객 데이터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만의 차별화된 고객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생각하는 건 또 이렇습니다. 어떤 데이터, 일단 마이데이터기 때문에 요즘에 오픈뱅킹 이렇게 해서 고객들의 금융 정보나 데이터들은 이제 좀 다른 우리은행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신한 기업 많은 은행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일단 정보의 원천은
다 똑같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만의 잠재 고객, 잠재 니즈 발굴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지는 그 은행만의 경쟁력이에요. 그 내용을 쓰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조합하고 무엇으로 정의하에 따라 수익성의 크기 이런 멘트 그냥 저 한번 넣어봤어요. 돈이잖아요. 은행은 금융, 자본을 다루는 돈을 다루는 회사지 않습니까? 수익성의 크기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여기다 써놨죠. 해결 방안이라고 쓴 거 고객 데이터의 분석 체계를 좀 더 고도화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정보 원천의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까지는 분석을 못하겠지.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런 니즈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고객 분석 체계의 고도화가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여러분들이 제안한 해결 방안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자 고객 데이터를 분석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객 정보를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정확도 높은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창구에서 고객을 마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나는 고객 중심 사고를 발휘해서 고객으로부터 최소 고객 왜냐면 요즘에 이제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 모바일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 적게 오는 고객이지만 최대 정보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라고 뭐 이런 말 제가 한번 생각해서 써봤어요. 창구에서 마주한 고객 대상으로 단순히 주어진 업무 처리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신뢰 형성 기반으로 고품질 고객 데이터 확보에 기여하겠다 뭐 이런 말들 그냥 물어보는 거 답하는 거 그냥 설문조사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물어보고 아니면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내가 뭐 5점 척도로 뭐 해본다라든지 이 정도의 고품질 고객 데이터 확보에 원천 데이터 확보에 좀 더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써주는 거죠. 그냥 제가 쓴다면 저렇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원천 고객 데이터가 원천은 다 공유가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더 많은 정보를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정보를 뭐 더 많이 확보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예시를 보면서 저런 뼈대에 맞춰서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야겠구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년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사실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사고 안 치고 횡령 요즘에 이런 이슈들 많은데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정해진 매뉴얼 따르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특히나 열심히 일하는데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일하겠다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요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3번 넘어가서 성장 과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쓰는 거 이겨내기 위해 했던 노력. 자, 소제목은 어떤 경험이 궁금한지 물어봤으니까 요 경험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경험 요 경험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했던 노력을 통해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성장 과정은 조금 내려놓고 그냥 우리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어려운 경험 전의 나보다 한 단계 성장한 나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자고 했어요. 가치관으로 써도 되지만 굳이 가치관으로 쓰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자랑하고 싶은 힘들었던 경험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4개 항목 중에 구체적으로 딱 경험만 쓰세요라고 물어보는 건 이 3번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글을 쓸 건데 서론본론 결론으로 쓰는 글이고요. 서론본론 결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제가 빨간색 뼈대 첫 번째는 600자를 다 읽지 않아도 이 글을 통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 한두 줄로 요약하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런 문제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 발생할 수 있잖아. 근데 이러한 노하우를 발휘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이나 문제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그러니까 이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뽑아내야 되는 핵심 내용들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써주는 거 이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사례가 있죠. 서론 본론결 서론 배경이죠. 무엇을 하던 상황이었는지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때 발생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글을 그냥 일반적인 남들과 똑같은 힘들었던 경험, 극복 경험으로 쓰기 조금 아쉽고 차별화되고 싶다면 이런 내용들을 써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냥 어려움이 발생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런 내용 이 어려움 닥쳤을 때 이게 보시면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가장 힘들었던 순간 닥치면 누구나 인간이라면 하지 말까? 포기하고 싶은데 그냥 딴 거 할까? 당연히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정말 힘들었던 경험인데 정말 힘들었던 어려움인데 굳이 우리가 피곤하게 극복해야 될까? 라는 생각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했었던 생각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저도 진짜 어려움 닥치면 처음에는 그냥 포기하고 딴 거 할까? 생각해요. 그냥 포기하는 게 왜냐면 기회비용 포기할까?
근데 내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이거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내가 달성하고 되고 싶은 그런 뭐 기업금융 전문가 어떻게 될 거냔 말이야. 이거 꼴랑 하나 어렵다고 포기하는데 진짜 우리가 영업을 해서 영업 그 수익성을 올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어렵다고 또 포기할 거야? 아니잖아. 이것부터 한번 내가 해보자 라는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네. 제대로 이겨내보자 해서 이제는 그 가장 어려웠고 힘들었던 순간이지만 어려움을 해결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이 생각하는 문장이 한두 문장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글이 조금 더 납득돼요. 이렇게 어려웠는데 면접에서 왜 바로 해결할 수 있을 맞아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진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 글에 대한 여러분들이 쓴 생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면접이. 이거 진짜 이렇게 한 거 맞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포기하고 그냥 도망갈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맞아요? 본인 경험 맞아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이런 이유로 면접이 흘러갈 거라고요. 그래서 몇 자 안 합니다. 100자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 써주고 그래서 이제 해결해보자 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방법이니까 왜 그 방법이 그 문제 해결에 최선이라고 판단했는지 이유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구체적 적용과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냥 이 해결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적용했더니 해결이 됐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설명한 건 항상 그에 따른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유, 근거. 그래서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던 이유가 나오고 적용했더니 배웠습니다. 그리고 해결됐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이 들어가면서 이걸 통해서 성장 과정, 이걸 배웠다, 성장했다, 이걸 배우면서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성장 과정 중에 힘들었던 거니까. 글자 수가 남으면 입행후 적용 방안을 많은 분들 제가 이제 첨삭을 진행하면서 대필 있는 첨삭을 진행하면서 배운 점, 느낀 점 이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라고 끝내면 되게 뭔가 좀 이게 좀 애매한데요라고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강박이 있어서 그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입행 후 이렇게 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나 봐요. 여러분들 마음가짐에는. 저는 없어도 된다고 보는데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입행 후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블라블라 이 내용은 그냥 한 줄 정도 뒤에 글자 수 기회가 되면 써주시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괄호로 쳐둔 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게 바로 고객 중심, 고객 맞춤형 젖서 분석 영상이라는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그 외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걸 써도 됩니다. 200자 근데 짧게 써야 돼요. 저는 크게 3가지 중에 하나를 쓸 것 같습니다. 팀워크 노하우. 만약에 앞서서 3번 항목에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인데 내가 혼자 내 개인적인 목표 달성 과정에서 어려운 거라고 한다면 1, 2, 3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조직 생활에서의 여러분들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4번에서 저는 혼자서도 정말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조직 생활마저 잘하는 사람입니다. 멋있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4번인데 이제 경험을 하나 온전히 쓰기에 서본교를 쓰기가 200자기 때문에 좀 부족해요. 그래서 개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서본교를 못 쓸 것 같아서 안 썼고요. 팀워크 형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럼 여러분들만의 그러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달성하고자 여러분들만의 팀워크 노하우가 등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행원으로서 근무하실 거지 않습니까? 행원으로서 지켜야 될 직업 윤리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 방법일 것 같아요. 행원으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것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예를 들면 이런 거 쓰지 않겠죠. 이런 거와 같이 행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직업 윤리 중 하나를 꼽으라면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행 후에 그런 윤리를 지키고자 어떻게 노력할 것입니다. 포부 형식으로 가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직업 윤리 항목.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행원으로서의 디지털 역량. 자, 1번에 입행을 위한 노력을 쓸 때 첫 번째 이론 그리고 실무 경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줬다면 쌤 요즘에 디지털이 대세잖아요. 지금 이 공고 하단에 보시면 우대사항에 사피 교육 이수자도 우대해주는 거 보면 이 디지털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년사 전문을 보면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은행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이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역량을 쓰는데 디지털 역량을 쓰고 싶다? 이거 쓰면 됩니다. 회원에게 지금 필요한 디지털 역량 그러니까 디지털이나 IT 직무자 말고 우리 같은 일반 금융 그러니까 개인금융 기업금융을 담당하는 창고에서 금융하는 그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회원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셔도 되고
그냥 설명하셔도 되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 써주고 그 역량을 내가 알고 있으면 개인금융, 기업금융직무자를 희망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걸 알고 있는데 안 키우고 있다? 그거는 직무유기죠. 취준생으로서의 직무유기.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쌓고자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뭐 생각했을 때 괜찮은 거 쓰셔도 되고, 자,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방안이고요. 저는 저거 안 쓰고 싶은데요? 그냥 딴 거 쓰고 싶은데요? 하시면 딴 거 쓰셔도 됩니다. 성격의 장단점 쓰셔도 돼요. 문제 없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면 어떤 걸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을 보여줘야 되고 어필해야 되는 자기소개서라는 이 글, 개요 특성상, 형식 특성상 1, 2, 3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를 고려해보면 4번에는 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1번부터 4번 우리은행 일반직 세 자릿수를 뽑는 은행이 또 대규모 채용에 떴는데요. 그 채용에 대한 자기소개서 항목을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그 영상 도움되셨다면 영상에 대해 좋아요, 그리고 현김의 취업까지 구독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영상 내용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질문을 하고 싶다 한다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건 좀 저 민감한 내용이라서 경험 내용이라서 조금 오픈하기가 좀 그런데요 하시는 분들은 설명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가서 그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비밀 댓글로 달 수 있어요. 이 게시글 아래에 비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 비밀하기로 누르면 저밖에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과 질문자 둘만, 그러니까 저랑 질문자 둘만 알 수 있는 그 질의응답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남겨주시는 것도 조금은 번거롭지만 그래도 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뭐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보편적인 거라면.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꼭 잘 작성하셔서 모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서류 합격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김의 취업까지의 마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